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지혜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평범한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길을 잃었던 한 남편,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한 부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퇴직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회사에 몸담으며 화려한 승진보다는 묵묵한 안정감을 택했던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죠.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회식이 잦은 날에도 늘 적당히 마시고 일찍 귀가하던 그야말로 모범적인 가장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난 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한 달 정도 푹 쉬겠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재테크 관련 서적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후 대비를 위한 건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퇴직금과 노후 자금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남은 30년, 어쩌면 4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막연한 불안감이 드는 것도 당연했으니까요. 한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100세 시대의 막막함, 우리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의 행동은 단순한 공부의 차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재테크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남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책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메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조금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려 했습니다. 여보, 요즘 재테크에 푹 빠졌네요. 응.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잘만 굴리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더라고. 지금까지는 일하느라 이런 걸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으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남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늘 안정적인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상품에만 돈을 묶어두었기에 수익률이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는 특별한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우리였기에 남편의 새로운 도전이 오히려 신선하고 대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이 지나자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부터 켜고 하루 종일 주식 차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차가운 커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 화면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말이면 을에 함께했던 가족 외식 시간도 사라졌고 그토록 좋아하던 등산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컴퓨터 그만 보고 좀 쉬는 게 어때요? 우리 오랜만에 뒷산이라도 다녀올까요? 아니, 지금 아주 중요한 종목을 분석하고 있어.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집중해야 해. 남편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퇴직 4개월 차에 접어들자 남편은 투자 금액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던 투자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과 심지어는 가상화폐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 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과감하게 투자하면 우리 노후는 정말 걱정 없을 거야. 남편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초반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약간의 수익을 냈던 초심자의 행운이 그 자신감의 원천이 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급기야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종목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대세야. 지금 투자하면 단기간에 몇 배, 몇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들 해. 남편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을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한탕주의나 모험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째서 갑자기 이토록 위험천만한 고위험 투자에 매료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그동안 늘 안정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큰 돈을 못 번 거야. 안정만 추구하다 보니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친 거지. 이제는 달라져야 해. 남편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질책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검은 불안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6개월, 남편의 투자는 더욱 과감하고 무모해졌습니다. 일반 주식을 넘어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하며 위험도를 극단적으로 높였습니다. 결국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새벽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어버린 표정, 미세하게 떨리는 손.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주가가 폭락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밤사이에 갑자기 큰 악재가 터졌어. 손 쓸 틈도 없이. 남편의 힘없는 목소리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마침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모아온 노후 자금의 30%가 단 며칠 만에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그동안 저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아끼고 고생했는데. 미안해. 내가 너무 자만했어. 하지만 걱정 마. 이번 손실은 일시적인 거야. 시장은 곧 회복될 거야. 오히려 지금이 추가로 투자해서 손실을 만회할 기회일지도 몰라. 저는 경악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도 남편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더 큰 투자를 통해 만회하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아주 길고 힘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간곡히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던 남편도 눈물로 호소하는 제 모습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예약해둔 재무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설계사는 우리의 상황을 꼼꼼히 듣고 검토한 후 차분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모님, 아버님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평생을 직장에 헌신하셨던 남성분들은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실감과 사회적 역할의 부재를 투자라는 새로운 성취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냉철한 분석이 아닌 감정적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큰 실패로 이어지곤 합니다. 재무설계사의 말에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그리고 조급하게 투자에 매달렸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무엇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단단하게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고위험 투자는 전체 자산의 아주 일부분,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우량주,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배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재무설계사의 조언에 따라 투자 계획을 전면 재수립했습니다. 전체 자산의 20%만 변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80%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텅 비어버린 일상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그 막대한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그 공허함을 위험한 투자로 채우려 했던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예전에 등산 참 좋아했잖아요.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래. 요즘 통운동을 못했더니 몸이 찌뿌둥했는데 좋을 것 같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주말마다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권유로 동네 테니스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평소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목공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점점 남편의 일상은 다양한 활동들로 건강하게 채워져 나갔습니다. 땀 흘려 운동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서툴지만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성취감을 맛보면서 투자에 광적으로 집착하던 모습은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투자를 완전히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여전히 경제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전체 자산의 일부만 운용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보, 요즘은 어때요? 투자 생각이 많이 줄었어요. 응. 이제야 알겠어. 투자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일과 휴식, 그리고 당신과의 시간. 이 모든 것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남편의 담담한 고백에 저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지나갔지만 이 혹독한 경험을 통해 우리 부부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단순히 돈을 불리는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일주일의 사흘은 목공 작업실에서 톱질과 대패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이틀은 테니스 코트에서 땀을 흘립니다. 주말에는 저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투자는 이제 그의 수많은 일과 중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정도 시장 동향을 훑어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그날의 손실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다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다시 예전의 온화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재테크 광풍에 휩쓸렸던 그 시간은 우리 부부에게 분명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투자에 미쳐있던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짓곤 합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지. 그때는 주식 차트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랬죠. 당신 걱정 때문에 나도 덩달아 잠을 설쳤어요. 정말 고마워, 여보. 그때 당신이 날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난 지금쯤 모든 돈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몰라. 이제 우리는 돈이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은퇴 후의 삶을 함께 계획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은 여전히 경제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박적으로 차트를 들여다보는 대신 뉴스를 보고 난 후에는 테니스 라켓을 챙기거나 목공 도구를 정리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집안이 북적입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것, 이게 진짜 은퇴 후의 삶인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노후의 모습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부부는 그 시작점에서 조금은 힘들고 위험한 길로 들어섰었지만 결국 함께 손을 잡고 올바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떤 재테크 성공보다도 값진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얻었습니다. 위기는 때로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은 분명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단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 즉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 건강의 가치, 그리고 관계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부가 힘든 시간을 통과하며 찾아낸 진정